안녕하세요. 무드셀라 김동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적분요정 정나라입니다. 적분요정님은 여행도 좋아하고 레포트도 좋아하고 네, 맞습니다. 스카이다이빙까지 해보셨다고요? 네, 그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그 즐거운 신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까지는 아니지만 네. 일단 높은 데 올라가면 서 있지도 못하거든요. 네. 괜찮으세요 그거? 사실 저 그 비행기 타면서 그 기다리면서 내가 이걸 왜 내 발로 탔을까? 남이 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좀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네. 그냥 좀 긴장되는 마음에 떨리는 네. 거 막 조절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 했죠. 내가 이걸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남들도 살아있다. 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만 봐서 그런 거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이게 레포츠 활동을 할 때나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 입장에서도 환경이 크게 변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은퇴 후에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얼마를 모아야 된다,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사실 마음 준비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은퇴 전 마음 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전문가 모셨습니다. 특별한 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년이 되면 이제 슬슬 노후 준비나 은퇴에 대한 걱정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직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지만 이제 일한 기간보다 일할 기간이 좀 적게 남으면 슬슬 불안감도 같이 좀 몰려오게 되고요. 또 슬슬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면 야근을 하고 다음날 일찍 나서 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쉽지 체력도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은퇴를 앞둔 중년 분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또 상담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례로 많이 오시나요? 상실감이죠. 상실감이죠. 네. 네. 뭐 사실 경제적인 네. 혹은 앞으로의 뭐 삶에 대한 걱정, 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지만 사실 제일 힘든 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실감이 그런 뭐 불안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남자분들, 뭐 직장생활 오래 하시던 분들은 물론 뭐 여러 가지 공도 세우시고 뭐 인정도 받고 역할도 해오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뭔가를 대변해주는 정체성이 있거든요. 네. 무슨 직함도 있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뭐 직함이 뭐가 중요해, 명함이 뭐가 중요해.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뭐 사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진다 그러면 네. 그냥 단순히 직함이나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게 되거든요. 뭐 그러니까 나란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네. 내 모든 전부가 날아간 것 같은 느낌. 뭐 단순히 가슴이 뻥 뚫려요, 뭐 외로워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정말 좀 묘사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실감을 호소하거든요. 네. 뭐 다 날아간 것 같다, 뭐 허무하다, 네. 뭐 허탈하다 이런 뭐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 표정이나 느낌을 들어보면 네. 야, 이 사람 정말로 다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뭐, 예. 네.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상실감이 제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다라고.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잘 나오는 말 중에 하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 좋은 뜻을 하는 말인지 나쁜 뜻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중년이 되면 진짜 천상천하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집에 와도 그렇고. 그래서 박사님 책 보다 보면 이제 박사님 좋아하시는 그림 중에 안개바다의 방랑자 네. 그 그림에 보면 그 파도가 막 치는 바다 한 가운데 그 바위 위에 남자 혼자가 등을 돌리고 딱 서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외롭네요. 네. 저도 그 그림 보면서 와, 공감이 확 가더라고요. 네, 뭐 저도 거기 그 그림에 감정이입을 많이 하고요. 네. 또 전 상담하시는 분 듣다 보면 네. 그 그림이 너무 연상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다 어느 정도 뭐 사회생활 오래 하시면서 일궈냈다라고 네. 해서 정상에 쓴 듯하게 느껴지지만 네. 사실 이게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또 멀리 막 그 뭐 안개 바다 위가 너무 멋있어 보여 이게 네. 아니라 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마치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훨씬 더 공포감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되게 외롭죠. 혼자서 예. 결정을 또 내려야 되고 또 정작 또 퇴직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누가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결국은 결정은 또 혼자 그러니까요. 해야 되니까 네. 되게 외로운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그리고 뭐 사실 은퇴 준비 앞두고 있거나 네. 뭐 은퇴를 하시게 되면 그 외로운 느낌은 더 네. 증폭될 수밖에 없죠. 뭐 주변에 내 몸 하나 편하게 누일 곳이 아무것도 없다. 네. 멀쩡한 집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나는 혼자다. 이런 느낌에 휩싸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마음을 다지는 게 되게 네. 중요한데 네. 그 마음 준비가 돈 준비보다 재정적 준비만큼 아, 훨씬 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저는 뭐 재정적 준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었더라도 뭐 우울하다, 불행하다 이러시면서 고통받으시는 분이 저한테 오시니까 아, 어찌 보면 돈이 다 내 심리적인 걸 해결해 줄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행복 수준하고 좀 비례해 네. 가지만 재산이 아무리 엄청 많다고 해서 네. 그 뭐 엄청 많이 행복한 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뭐 분명히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뭐 여유는 내 불행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니까 네. 어느 정도 재정적인 안정을 이뤘다면 준비가 되셨다면 심리적인 네. 준비가 내 행복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죠. 은퇴 준비라는 게 돈도 물론 필요하지만 마음가짐이 정말 아, 중요한 예. 것 같다. 그래서 노후 생활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마음 준비가 필요한데요. 박사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은퇴 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4가지 마음 준비 팁을 주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한번 제시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내려놓아라.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우선 몸을 좀 가볍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물론- 아닌가요? 네. 포함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네. 마음 준비, 마인드 컨트롤 하니까 너무 마음에만 또 생각을 하시는데 네. 몸이 가벼우시면 확실히 모든 게 편해집니다. 물론 체중 관리도 필요한데요. 네네. 제가 몸을 좀 가볍게 하시라라는 건 뭐냐면 은퇴하셨다고 자꾸 위축돼서 서재방에만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엉덩이도 가볍게 예.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네. 사실 은퇴하고 나서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네. 자꾸 은퇴하고 집에만 계셔서 사모님이랑 싸우시는 거예요. 음, 내가 몸을 좀 가볍게 많이 움직이시게 되면 네. 사실 훨씬 갈등도 줄어들고 활력도 얻게 되거든요. 네. 저희가 심리학 연구를 해보면 노후에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물론 친구가 없어서 외롭기도 하지만 왜 외로워지냐 하면 모빌리티가 떨어져서 외로워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 거동이 좀 예. 어려워지셔서. 그러니까 아무리 평소에 친구 많아도요. 예를 들어서 고관절 부러지셔가지고 네네네. 누워있게 되거나 네. 건강이 안 좋아서 집에만 누워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네. 친구가 없어도 두 다리가 튼튼하신 분들은요. 등산도 다니고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그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움직이시고 몸을 가볍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체중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열심히 하고요.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네. 단순히 또 그렇다고 해서 몸만 가볍게 하라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니고요. 네. 마음도 좀 비우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자꾸 옛날 생각하시면서 자꾸 마음을 뭐랄까요. 뭐 네. 지난번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자꾸 계몽주의자처럼 가지고 계시는 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뭔가 자꾸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거나 자꾸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신다거나 네. 이러시다 보니까 자꾸 아재 개그 하시게 되는데 그게 네, 아니고 네. 그냥 마음도 좀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난 그냥 옛날처럼 친구처럼 지낼랜다 자식하고도 네. 뭐 친구들 만나도 옛날에야 내가 무슨 사장 이사 뭐 네. 상무였지 지금은 그냥 동네 친구야 라고 그냥 내 역할에 대해서도 사실은 내려놓으셔야 관계도 편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도 좀 내려놓으시고 역할에 대해서도 내려놓으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소위 싶어요. 말해서 이제 내가 왕년에 이런 생각 같은 네. 것 좀 버리는 게 예, 중요해요. 그게 사실은 네. 뭐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뭐 가족 내에서도 그게 자꾸 그런 느낌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지거든요. 훈계하려고 그러고. 네. 예, 그래서 역할에 대한 내려놓음도 필요하고 네. 또 내 마음에 비우는 것도 필요하고 네. 또 몸을 좀 가볍게 움직이시는 느낌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박사님 그 이야기 하신 게 생각나는데 이제 박완서 선생님 소설책을 제가 옛날 단편 소설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분이 이제 은퇴 생활을 하는데 눈 오는 날은 밖에도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가는지 봤더니 자기 부모님이 예전에 눈이 왔을 때 나갔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쓰러지신 다음에 관절이 안 좋아져서가지고 아이고. 보행의 자유를 상실하고 나니까 네. 삶의 질이 너무 네.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것들 자체,
그게 너무 많은 걸 보장해 주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되게 힘들다. 그래서 네. 몸을 가볍게 하라는 말인지 이게 이 다니는 거에 대한 자유로움 예. 이런 것들하고 관계된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 이렇게 자꾸 움직이실 수 있는 나를 마음과 몸에 부담이 있다면 무겁다면 네. 사실은 역할 변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새로운 경험에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네. 또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옛날 역할만 자꾸 갖고 계시면 네. 뭔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의 변화,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 활동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하려 그러면 네. 뭐 비우고 내려놓고 자꾸 공간을 만드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역할을 내려놓는다는 게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본 관련된 자료를 좀 보다가 보니까 이 단카이 몬스터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 보면 퇴직을 하신 분이 전 직장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전 직장 부하 직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난리를 치거나 업무 지시를 하는 아, 일들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은퇴 후 인간관계 폭이 되게 좁아지다 보니까 네. 자기는 그냥 전화해서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지시로 느껴질 가능성들도 상당히 크고요. 하다 보면 또 잘 안 해주게 되잖아요. 바쁘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너가 옛날엔 잘해주다가 지금 안 해주냐 그러다가 막 호통을 치고 전화를 하다가 전화 끊고 너 그거 기다려 가가지고 막 호통치는 이런 일들이 네. 은퇴 직후에 나타나는 일들이 아. 있고 그게 이제 일본의 단카이 세대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쵸. 네. 집중적으로 은퇴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은퇴자들을 이제 단카이 몬스터로 좀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내려놓는다라는 게 생각만큼은 쉽지 않고 쉽지 않네요. 그쵸. 네. 몸에 딱 이거 있잖아요. 그 미리미리 좀 훈련이 돼 있으셔야 맞는 거죠. 사실은 어찌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그 사회 뭐 회사인으로서의 역할밖에 거기에만 갖고 있었는데 그거 내려놔라 한다 그러면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네. 제가 근데 사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복잡성을 길러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자기 하거든요. 복잡성? 네. 복잡성?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가요? 나를 쉽게 말하면 좀 다중인격자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기한테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고 뭐 네. 자기 복잡성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모순되는 정체성을 내 안에 많이 갖고 계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뭐 이상한 정신병자가 아니고요. 네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나는 회사에서는 뭐 부장이지만 네. 친구들 모임 가서는 장난꾸러기 무슨이 되는 거고 그쵸. 네. 뭐 또 성당이나 교회 모임 가서는 뭐 장로님이나 무슨 뭐 합창단 뭐 성가대 뭐 네. 이런 네. 역할 놀이가 되는 거고 네네. 등산 모임 가서는 리더 같은 모습 당당한 모습을 또 하고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모습들을 네. 내 안에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을 자기 복잡성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자기 복잡성. 예. 네. 근데 자기 복잡성이 높은 사람은 우울증도 적게 걸리고 네.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덜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나와요. 네. 그렇겠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적응하는 게 쉬우니까. 뭐 항상 나는 네. 이사, 집에서도 이사, 네. 친구 만나도 이사, 회사에서도 이사, 네. 뭐 학교에서 교사, 네. 집에서도 교사, 네. 친구 만나도 교사. 교사. 네. 이런 사람들이 은퇴하면 망해요. 망한다는 게 돈이 망한다는 게 아니라 네, 삶이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네요. 힘들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전부니까 이게 마치 갑자기 확 반성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네. 기둥 하나로만 버티고 있는 거니까 그 기둥 빠지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기둥을 좀 다양하게. 예, 그걸 쉽게 말하면 뭐 투자하실 때 분산 투자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역할이랑 정체성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분산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한 은퇴. 그러면 네. 다양한 하죠. 모임이나 같은 데 가서 자기의 다양한 역할을 많이 체험해 보는 것들이 되게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자꾸 이제 무겁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내가 말이야 회사에서 이렇게 대접받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가볍게 처신할 수 있어 하고 하면서 역할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거부하시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 뭐 회사에서는 좀 근엄하시더라도 네. 친구 만나거나 모임 가시면 좀 허술한 모습, 허당 같은 모습 자꾸 보이시려고 하셔서 네. 이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중적인 게 나의 건강을 키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네. 뭐 내려놓는다는 생각보다는 다양한 역할을 예. 가지고 있는 게 네. 그게 이제 퇴직 이후에도 적응하는 데는 그럼요.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둥에만 나 네. 자신을 너무 메어놓지 마시라. 네. 쉽게 무너지신다. 예. 그렇군요. 네.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주제로도 좀 넘겨되는 건데 그러다 네. 보면 이제 은퇴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는 어떻게 또 해야 되나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래서 은퇴 전후로 하셔서 부부관계가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은퇴하고 나면 내 삶이 극적으로 뭔가 무슨 네. 발리 갑자기 여행 온 행복해질 것처럼 것 같고. 환상 속에서 살 것 같은 환상을 갖고 계신 경우가 네. 퇴직하고 이제 뭐 즐기면서 아내는 나를 왕처럼 받들어주고 밥도 잘 챙겨주고 네. 뭔가 삶도 막 여유가 그 생활 한두 달이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사모님들 계속 힘들어하시고요. 네. 밥 안 주세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냐?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내가 현실적으로만 적당히 기대하시면 네. 타협점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막 뭔가 큰 기대, 네. 뭐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욕심을 부리시기 때문에 네. 자꾸 그 절충점을 못 찾아지는 거니까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는 거에 뭐 자꾸 이제 좀 맞추셔야죠. 그리고 뭐 그것과 아울러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도 뭐 네네. 항상 드리거든요. 꼭 네. 중년뿐만 아니라 뭐 은퇴 앞둔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시는 게 모든 변화의 전조 작업입니다. 전초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면 변화도 없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은퇴한 거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역할 네. 변한 거 진심으로 받아들이셔야지 그 다음 역할로 나아갈 수 있는데 아 이거 아닌데 네. 뭔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은퇴했지만 또 한번 새로운 뭔가 좀 뭐 큰일 한번 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 몰고 가시면 네. 자꾸 삐걱거리기 시작하시거든요. 일단 내 모습이나 내 네. 약점이든 내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든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역할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실적인 기대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 전제가 돼야 되죠. 그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 게 이제 사람들은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 선택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직장도 스스로 그렇죠. 나가는 사람보다 대부분은 네. 직장에서 네. 밀려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저도 네. 매번 사실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이 선택한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삶이 그런 선택을 만들어 놓은 거다 이미. 너는 그쵸. 운이 좋거나 네. 운이 좋거나 그때 그 시기에 있었을 뿐이다. 뭐 그런 얘기 되게 그러니까 많아요. 자연스럽게 네.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네. 들 수 있지만 네. 자연스럽게 선택은 당하는 거니까 네. 그게 맞게끔 그 역할들을 잘 네. 받아들이고 적응을 하고 그렇게 하면 네, 되겠네요. 그리고 네. 변화에 좀 흐름에 맡긴다라는 생각하면 괜히 억지로 힘 빼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못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그런 비유 항상 자주 드는데 이게 구덩이에 빠졌을 때 네. 구덩이에 빠졌을 때 길 가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네. 평소에 삽질을 열심히 하던 사람은 구덩이에 빠져서도 자꾸 삽질하려고 하거든요. 구덩이가 더 깊어질 네.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고 네. 뭔가 자꾸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자꾸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때는 그냥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답이거든요. 빠져나가기도 훨씬 쉽고. 네, 네. 남자들 오히려 잘하는 말 잘못- 중에 네. 삽질하고 있네. 그 표현이 확 생각나는데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좀 현실적인 기대로 네. 재조정하시라. 네. 모든 변화에는 수용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점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말 중에 선택이라는 것도 사람들은 뭔가를 고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대부분의 선택은 하나를 버리는 거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리는 게 선택이지 네. 내가 뭘 하나 골라가지고 가지는 게 선택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받아들이면 네. 또 새로운 것들이 네.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이성보다 감성의 귀를 기울여라. 예. 이건 또 어떤 뜻인가요? 이게 사실 이제 그 사회생활이라는 건 사실은 이성의 작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평가하고 네.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내고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게 우리 전두엽의 전두엽의 이성적 작용에 의해서 생활력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나란 사람도 그렇고 생존도 그렇고. 근데 은퇴 이후의 삶은 그 전두엽이 아니라 저 변연계의 감성적인 작용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쵸. 삶의 활력, 재미 네. 전두엽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그 그렇군요. 감정뇌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들이 잘 적응하는 잘 적응하시죠. 네. 왜냐하면 그리고 네. 은퇴 이후의 삶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게 이제 인간관계 새로 만들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취미생활하고 특히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퇴하고 나서 호기심을 잃어버려서 이제 절망감 잃어버리고 우울증 빠지시거든요. 네.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사업 추진하고 결제하시고 그 재미가 제일 재밌었는데 네. 그게 없어지니까 다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두엽의 네. 재미만 찾으셨던 건데요. 음. 그 변연계 감정뇌의 재미는 이제 감성을 키우셔야만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네. 그게 뭐냐?
호기심 있게 현실의 것들에 자꾸 오감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뭐 맛집 찾아다니시는 것뿐만 아니라 네. 가을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가을이다라고 하면 그냥 가을이네 또 겨울 오겠네 이런 이성적인 게 아니라 네. 아 낙엽이 지네 낙엽이 아니라 아 나뭇잎이 꽃으로 변하네 뭐 이런 느낌이 필요한 거거든요. 시인이 되는 건데.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유치하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자꾸 늙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감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시각도 열어놓으시고 미각도 열어놓으시고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스쳐가던 것들도 자꾸 뭐 음미하려고 노력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셔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시는 노력들이 우선 전제돼야 되겠죠. 외람되지만 이제 박사님이 스스로 이거 감성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거는 또 어떤 아, 거였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질문 항상 들어요. 야, 너 잘하냐? 너는 맨날 네. 그 말로만 먹고 사는 인간이. 실천하는 게. 뭐 네. 정말 오감 열어놓고 살았냐? 저도 굉장히 노력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적인 기능들이라는 건 거의 이성에 좌우하기 때문에 네네. 저도 일 끝내고 오면 평소에는 굉장히 오감 열어놓으려고 굉장히 애쓰거든요.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라면을 먹어도 네. 맛을 분석하려고 노력해요. 분석이라는 표현이 또 이성이라고 네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거 하나하나의 잘 맛에 느끼려고. 주의를 기울이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그리고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고 네. 야 여기는 꽃게 맛이 들어있네 뭐 이런 느낌을 찾아내는 그쵸, 거죠. 그쵸.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을 때도 네. 그냥 그 전까지는 뭐 차 타고 자가용 타고 뭐 기사 타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 일상의 변화들을 느끼실 기회가 별로 없으셨을 텐데 네. 그냥 뭐 가로수길 아니어도 길가를 걸으실 때도 나뭇잎이 변하는 거에 집중하고 바람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시고 네. 뭐 하늘 색깔을 오늘은 좀 더 파랗네 오늘은 조금 구름이 꼈는데 구름 모양이 어떠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거에 자꾸 주의를 기울이셔서 보시려고 하시면 네. 오감은 자연적으로 열리게 돼 있거든요. 좀 주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예. 되겠네요. 네. 그리고 뭐 향기도 전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네. 중년 남성분들이나 뭐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제일 본인이 지각 못하시면서 네. 자꾸 뭐 사람들과 멀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향기 때문인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향기보단 냄새 때문에. 네. 또 특유의 그런 네. 그래서 좀 더 네. 저는 맨날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향기 나는 스킨 쓰시고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향수도 한번 뿌려 보시라. 네. 그게 의외로 내 기분도 변화시키고 사람들과의 이야기거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오감들을 활용하시는 것들을 하시고 네.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요. 그림 배우시는 분, 네. 예, 꽃꽂이 배우시는 분도 네. 생기시고 그냥 커피 하시는 것도 사실은 네네. 다 향기랑 맛을 감각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아까 오감을 열어놓으시라고 했는데 오감을 열어놓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안 하던 짓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전철으로 출근하시는 분은 네. 뭐 2호선을 타고 출근하신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타보시고 퇴근하는 길도 좀 바꿔보고 그래야지 새로운 것들이 눈에 네. 들어오는데 365일 가던 길만 계속 가면 풍경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예,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그걸 좀 약간 심리 용어로 바꿔 설명하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늘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또 하거든요. 어려운 말 전문 나왔습니다. 용어로 네. 그리고 사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건 또 성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큰 분일수록 사실은 뭐 예술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세상에 대해서 경험들을 계속 쌓아가시는 역할을 더 많이 잘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성향이기도 하지만 노력으로 키워지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던 것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커지죠. 아까 말씀하신 역할에 대한 다양성도 네. 느리고 또 개방성도 느리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해 보면 좀 새로운 것 많이 해봐라. 예. 그러니까 네. 좀 새로운 것들을 자꾸 경험으로 체험을 쌓아가시는 게 제일 네.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어차피 사는 게 뭐 경험을 쌓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돈을 그렇죠. 모으는 네.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경험을 쌓아 나가는 과정이 어쩌보면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경험이 재산이다. 예. 그 말인 거네요. 예, 저는 뭐 누가 잘 살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체험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얘기 그렇죠. 항상 하거든요. 다양한 경험이 있으면 이제 레퍼런스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 어떤 새로운 상황에 접근했을 때 적응력 같은 것들도 상당히 그렇죠. 높아지겠네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은퇴가 좀 서글픈 일이기도 하겠지만 신이 너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네.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한 기회가 나한테 왔구나. 다양한 체험을 누리기 위한 정말 인생의 네. 경험을 누리기 위한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네요. 생각하기 나름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종합 뭐 내려놓자, 뭐 뜻대로 되지 않는 거는 받아들여라. 이성보다는 감성의 귀를 네. 기울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라. 그 사실 사람은 누구나 외롭거든요. 네. 아니 뭐 외롭지 않은 분이 어디 있을까? 저도 가끔 외롭고 네. 아마 마찬가지로 진행자분들 마찬가지로 네. 외로울 때가 분명히 있고 그쵸? 있죠. 예. 네. 본질적으로 인간은 외로운 존재고요. 뭐 사실 죽을 때도 있고 누구나 죽게 되고 건강 잃으면 더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네. 사실 외로움이라는 건 실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외로움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느냐? 첫 번째는 외로움을 받아들이셔야지 극복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라는 걸 이해하고 인정하셔야만 사실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꾸 뭐 나는 외로운 건 이상한 거야. 네. 외롭지 않아야 돼. 무조건 사람들과 같이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외로워지거든요. 더 소외감 느끼고. 그러니까 인간은 약간 외로운 존재다. 약간 외로움을 느끼는 건 정상이다라고 디폴트를 좀 바꾸셔야 덜 외로워지시거든요. 제가 어제 만난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관계를 끊고 아이, 내 내킨 데서 할 거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정말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고 걱정이 네. 슬 되는 게 뭐가 그러네요. 걱정이 네. 되냐면 우리 아들 딸 결혼할 때 누가 오지? 네. 네. 내 장례식에는 누가 올까? 이게 문득 또 걱정되기 네. 시작하면서 의외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만나도 될 사람들을 억지로 찾아서 또 만나는 네. 경우들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뭐 너무 인위적으로 관계를 단절하거나 뭐 늘려가는 건 자연스럽지도 않고 네. 아마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고 그렇게 쌓인 인간관계나 그렇게 없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더 고통받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존적인 외로움을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런 혼자 되기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건 관계를 네. 끊으라는 느낌보다는 혼자 되는 고통을 좀 편하게 즐기시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인 거죠. 내가 혼자 있는 것들을 못 견디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 은퇴하고도 힘들어지고 네. 또 졸혼하시고도 더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대부분 혼자 있는 거 못 견디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나 혼자 되는 것들을 좀 익숙하게 생각하시면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편해지신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취미 생활이나 혼자 즐기실 수 있는 뭐 취미, 네. 놀이 이런 것들을 발굴하시고 네. 실천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사실은 막 혼자 살아라, 네. 혼자 지내라 이런 말 절대로 아니죠. 네. 왜냐하면 사실 인간이라는 건 또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잘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혼자 살면 빨리 죽거든요. 이게 은퇴하시고 특히 남성분들이 그러시는데 은퇴하시거나 나이가 드셔서 이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일수록 건강이 더 나빠지시고요. 기대 수명도 짧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래도, 사람을 네. 곁에 두시긴 두셔야 됩니다. 네. 실존적으로는 외로움을 받아들이시되 현실적으로는 사람을 곁에 두시고 사시는 게 맞는 네.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려면 또 자기만의 공간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직장인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어디 따로 네.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그렇죠. 그게 뭐 돈도 들고요. 네, 그게 또 맞아요. 물리적으로 네. 참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한꺼번에 뭔가를 다 하시려고 저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벼운 시도들을 많이 해봐라. 저는 그런 얘기 드리거든요. 내 공간, 뭐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내 공간 만들겠다라든가 네. 뭐 사무실 하나 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이것저것 그냥 시도를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난 음악에 취미 없어 그래도 드럼 한번 배워보시고 네. 한 달 하다가 그만두셔도 상관없어요. 네. 평소에 맨날 와이프가 해주는 밥만 먹었는데요.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요리학원 가요? 그냥 요리학원 한 달 다니다가 그만두셔도 좋은데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10가지 정도 했을 때 이게 내 것이다 하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네. 한두 가지 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실천 자꾸 해보시다 보면 네. 이거다 하는 게 분명히 나와요. 그중에 한두 가지는. 네. 그리고 나면 그것과 관련된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그 다음에 계획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덜커덕 내 공간이 필요해. 나 취미생활 하는데 내가 말이야 어릴 때부터 네. 막 모형 같은 거 모으고 수집하는 게 취미여서 그거 모아둘 공간이 필요한데 네. 공간부터 덜커덕 계약해야지. 이러면 해놓고 나서 돈도 더 들고 그 채우기 너무 힘들고 금방 실증 나거든요. 맞아요. 실증 이게 나죠. 과연 내 네. 노후를 보장해 줄 건가 하면서 되게 허탈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결정해서 뭔가 물리적인 거를 결정 미리 하지 마시고 우선 자꾸 시도해 보셔야 돼요. 시도해 보시고 그게 과연 나한테 맞는지는 머리로 결정 거의 안 되고 경험으로 결정되는 거니까요. 말씀하신 게 그 영어에 이제 공간을 의미하는 방에 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룸을 뜻을 보면 꼭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 같은 것들을 의미할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먼저 여유를 내야 네. 그래서 내가 뭘 잘하고 뭘 원하고 어떤 시간을 즐기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적합한 공간도 네. 또 찾아서 갈 수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너무 보니까. 물리적 네. 공간만 생각하실 건 아니시라는 거죠. 음. 그리고 뭐 심리적인 여유도 룸이고요. 네. 시간적 여유도 룸이니까 네. 여러 가지로 좀 하여튼 시간과 심리적인 여유를 내시고 자꾸 체험들을 자꾸 가벼운 체험들을 자꾸 네. 쌓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유행하는 말 중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라는 말 중에 고독력이라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아, 예. 고독을 즐기는 힘? 네. 뭐 이런 힘이 예. 되게 정신심리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예, 이게. 실제로 그 혼자 지내시는 거를 못 견디시는 분일수록 심리적인 갈등이 훨씬 더 커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자꾸 자기의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서 네. 자꾸 다른 사람분에게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로 나타나요. 아, 그게 그런 예. 식으로도 그러네요. 표현해요. 실제로 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시하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심리적인 결핍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통제하려는 욕구로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남자분들 중에서도 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왜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 우스갯소리로 우리 부장님은 저녁 때도 자꾸 뭐 이게 자꾸 곁에 네. 들려 같이 밥 먹자 네, 그러고 뭐 챙긴다 하자고 하자. 하시고, 네. 물론 뭐 좋은 의미로는 부하 직원을 챙기는 거기지만 본인이 혼자 있는 걸 스스로 못 견디고 심리적 결핍감이 너무 크신 거예요. 그런 거를 통제 욕구로 이제 발산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뭐 내버려 두세요. 네. 그냥 자꾸 뭐 놔두셔야지 부하도 잘 지냅니다. 이렇게 네. 하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자기가 불안해하시거든요. 하긴 저도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상사분이 기러기 아빠신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늘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셔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네,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예. 네. 그 뭐 심지어는 뭐 집에 가족이 계셔도요. 네네. 집에 가족이 계셔도 그 유난히 외로움 많이 타시는 남자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가족들이 잘 챙겨주는데도 불구하고 네. 내가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사소한 거에 더 외로움을 느끼고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네. 실제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일수록 상대가 보내는 거절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상처를 잘 예. 받는군요. 네. 쉽게 말하면 상처를 잘 받는. 네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고상히 표현하면 그렇거든요. 네네. 상대방이 보내는 거절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쵸. 예를 상처받죠. 들자면 예를 네. 들자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네. 가족이 나와서 당연히 인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인사를 안 해. 사모님이 네. 아내가 설거지하다가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나를 무시하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해서 갈등이 네. 커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문제가 아내의 잘못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투사하거든요. 있네요. 근데 그게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결핍감이나 네. 고독을 스스로 관리하고 처리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더 소외감을 느끼고 거부의 신호로 잘못 해석하셔서 생기는 문제예요.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생각나는 게 네. 집에 퇴근해서 들어갈 때 애들이 막 게임하고 있고 TV 보고 있고 이러면서 아빠 왔는데도 인사 안 하고 그러면 네. 괜히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네. 이놈들 봐라. 네. 와가지고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해. 괜히 더 큰 소리로 야 아빠 타 이런 경우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내 스스로 감정 조절도 잘 하시고 내 인생이 행복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쿨하게 야 애들이 좀 게임 하나 보다 하고 네. 늦게 좀 안 들여다보더라도 쿨하게 넘기시거든요. 먼저 그렇죠. 들어가서 인사하세요. 그냥 야 게임 그렇죠. 예. 애들 네. 그렇게 네. 되죠. 너 뭐 하냐고 내가 안 하면 뭐하니? 문 열게 애 되거든요. 놓고 한번 키워봐요. 근데 네, 안 키워봐서. 네. 얘가 요 가르친다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이놈이 나와서 인사도 안 해. 이 생각 든다니까요. 네. 사람인지라. 그것도 역시 자꾸 보상받으시려고 하시니까 그러신 느낌이 드시는 그렇군요. 거예요. 네. 사람인지를 어쩔 수 그것까지 안 하면 병날 것 같아요. 네, 요새 또 혼밥이나 혼술 이런 네. 말이 또 유행이잖아요. 아, 예. 혼행 막 이런 말도 있고. 네. 네. 이런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그것도 좀 세대 간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혼밥을 하는 건 네네. 물론 그것도 해석이 다양해서 네. 제가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겠죠. 제가 생각하는 해석은 뭐냐면 네. 젊은 친구들이 혼밥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까도 소외 얘기를 드렸지만
사회적으로 자꾸 자기가 거절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자기 보호 차원에서 혼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방어적인 그래서, 거죠. 왜냐면 네. 원서도 자꾸 냈는데 자꾸 떨어지는 네. 거, 이거 자꾸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거잖아요. 네. 뭐 인간관계 할 때도 사실 요즘은 막 심리적으로 얼마나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그럼요. 상처 많이 받고. 네. 그러니까 나를 좀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혼밥하는 게 아닌가. 자기 보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혼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네. 거절받는 게 싫어서 예. 아예 시도조차도 안 예. 해보는. 뭐 아니면 너무 그동안 거절을 많이 당했으니까 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라는 네. 메시지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옛날 그런 이야기들, 옛날 전에 모시던 상사분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바쁘시면 혼자 가서 식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주변에 그걸 보고, 그러니까 당신 남편 혼자서 밥 먹더라 아. 이런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니까 하는 말이, 왜 혼자서 밥을 먹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게 하냐. 그런 혼자 밥 이야기를 먹은 것도 듣고, 슬픈데,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바쁘면 혼자 먹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한참 일하시는 뭐 30대나 40대의 경우에 혼자 밥 먹는 건 네. 심리적인 피로감 때문에 나를 좀 쉬게 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아니 사실 3, 40대 식사도 사실은 다 비즈니스로 하시는 경우가 맞습니다. 네,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야 혼자 좀 조용히 밥 먹고 싶어 하는 건 좀 나 혼자 좀 가만히 좀 있고 싶어라는 위로의 시간을 갖고 싶은 의미가 크거든요. 특히 이제 마케팅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세일즈맨 같은 경우들은 모든 식사가 또 다 비즈니스랑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이 시간만 좀 쉬고 싶어 라고 해서 혼자 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그래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야, 가끔. 혼자 먹으니까 밥맛이 돈다 이러시는 게 저는 그동안 너무 밥 먹는 게 아니라 네. 사람 상대하시느라 네. 밥맛도 못 느끼시고 식사하신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밥이 이게 식사가 음식을 먹는 행동이 아니고 네. 그냥 사람을 사교적 만나는 행동이군요. 일로 네. 일의 일환으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은퇴를 좀 앞두시거나 은퇴하신 이제 50대나 60대 분이시라면 혼밥하는 건 좀 서글프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외로움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분들께는 그냥 혼밥에 좀 익숙해지시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 그게 사실은 앞으로 자꾸 누구하고 그때 돼서 누구하고 자꾸 밥을 먹겠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자꾸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실 때도 있고 또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때는 좀 네. 익숙해져야 되는 문화가 혼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좀 좋고 음. 한 발 더 나가서 더 네. 좋은 건 네. 요리를 좀 배우시라. 아, 네. 저는 정말로 강추드리는 게 네. 특히 50대 뭐 그 전부터 준비하셔야 돼. 40대 이제 중반 후반 되시면 반드시 남자분들 요리를 좀 배우시라. 아내분들이 절대 늙어서까지 밥 안 해준다. 이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요즘은 반드시 여자분들도 배우시라. 요리를 좀 배워야 됩니다. 같이 맞벌이 배우면 하다 되겠네요. 보면 네. 여자분들이라고 네. 요리 잘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선입견이 있어요. 네. 제일 좋은 건 50대쯤 돼서 요리를 좀 배우셔서 네. 맛있는 좀 요리 실력을 키우셔서 좀 다른 분들에게 서브해드리라. 좋네요. 네. 네, 가족들 뭐 아내분한테 해드리고 네. 친구들 좀 모아가지고 요거는 아내가 요리했고 야, 이 스테이크는 내가 구웠어. 네, 그러면 좋네요. 오히려 네. 그게 내가 외로움을 떨치는 길이기도 하고 인간관계 넓히는 방법이 되는데 사실 그 정도 되시면 막 새로운 거 하시기보다는 뭐 요리 좀 그죠. 해서 네. 이렇게 편안하게 음식 나눠 먹으면 사교 활동에 그거만큼 또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혼밥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한 2달 전인가 어떤 70세 정도 되신 혼자 사시는 어르신분들의 강의 끝나고 이제 그분 질문을 해오시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혼자 사시고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백반집을 확보하는 거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디 가서 혼자 있으니까 밥을 해 먹고 그러면 같은 음식을 해가지고 계속 먹어야 되고 지겹죠. 네. 그러니까 건강상으로도 안 좋고 좀 지겹기도 하고 오히려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주변에 혼자 먹을 수 있는 네. 음식이 매번 나오는 백반집을 많이 확보해 두고 있는 게 삶의 네. 질에 엄청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하여튼 모 대기업 계열사 사장님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그 사모님 돌아가시고 혼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밥을 제대로 안 챙겨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급격하게 영양소가 결핍이 되니까 그게 우울증으로 이어져서 오신 경우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지내시니까 뭐 약주로 그냥 주무신다든지 네. 반찬 제대로 비타민 같은 거 안 챙겨 드시고 네. 야채 안 드시고 그냥 쌀맛 밥에서 그냥 있는 반찬 대충 먹으니까 건강이- 필수 영양소가 결핍되니까 네. 그게 우울증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백반집을 확보하시던 네. 요리 실력을 키우시던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 네. 뭐 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사교의 뭐 하나의 가교가 될 수도 있죠. 그 은퇴 준비할 때 혼밥할 준비도 마음의 준비도 마음의 준비도 해라. 뭐 네. 필요하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네. 기능을 익히시는 그렇죠. 것도 요리도 필요하죠. 해보고. 네. 요즘 이제 예비 은퇴자나 은퇴자 관련된 교육을 이제 저는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가면 제일 인기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SNS 관련된 그 뭐 블로그나 네네네. 이런 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혼자 있기는 한데 그걸 통해서 또 여러 명이 같이 있는 효과들을 나타내서 예. 블로그나 SNS 활동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더 좋다. 예. 고독하면서도 또 주변하고 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데 그런 거 관련돼서 또 상담하는 문제가 예. 없어요. 그게 사실 뭐 SNS가 확실히 인간관계 폭을 넓혀주기도 하고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는 해요. 네. 도움이 되겠죠. 특히 이제 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막 이렇게 막 물리적으로 만나기 힘든 사람이라면 SNS에 도움을 받는 게 맞는데요. 네. 가끔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인간관계는 결핍되어 있는데 SNS에만 의존하시는 분들은 하면 할수록 더 우울해지고 더 외로워지져요. 네. 또 실제 심리 연구결과도 보면 현실의 인간관계가 보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SNS로만 인간관계를 하시는 분일수록 SNS를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지고 우울해진다라는 연구결과도 있고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가 하면 SNS는 현실의 인간관계를 증폭시켜주고 강화시켜주는 수단으로서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거기에만 매달리시면 뭐 다 채워질 수는 없으니까 예, 같이 활용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시는 건 맞죠. SNS만 하지 말고 정기 모임에도 나가라. 아, 그렇죠. 예. 정기 모임 하고 나서 네. 후기 올릴 때 네. SNS를 활용하시고. 그런 거네요. 네. 직장인들 중에 또 오히려 그런 경우 반대의 경우가 말씀하신 문제점인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SNS나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하는 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뭐 보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그냥 메일 하나 딱 보내고 끝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게 이제 아날로그 세대들은 직접 구두 보고 예. 대면 보고를 해야 보고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그렇죠. 네. 야 메일 보냈는데 그거 안 보고 뭐해? 열어보지도 않도 안 하신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지? 전자결제 만들어 놓으면 뭐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거기서 갈등이 또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네. 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에러가 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사실 제일 좋은 건 이제 메일 보내고 나서 요지를 한번 다시 구두 전화로나 유선으로 한번 연락해 드리는 네. 게 이러이러한 취지로 보냈습니다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네. 근데 이게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젊은 사람들 싫어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윗분들에 맞추신다면 네.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윗분들은 너무 또 큰 기대하지 마시라. 뭐 네.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중년이 되고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의 고민들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그 직장 내 세대 간 네. 문제들도 되게 좀 커뮤니케이션 문제들이 되게 많고 저번에 이제 그런 교육을 한번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입사원급, 뭐 과부장급, 그다음에 임원급을 딱 네. 세 세대를 이렇게 갖다 놓고 대학교 때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노래 뭐 이런 활동을 다 써보라고 그래놓고 종이를 딱 비교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받아들여라. 이거 해가지고 또 공감인 교육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역설적으로 소통이라는 건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소통이 이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서로 다르다는 예. 걸 인정해야 예. 대화 같은 예. 것들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것 절대로 같아요. 내 마음 갖기를 기대하시는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기를 내 마음을 이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소통이 의외로 안 돼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내가 너무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박사님 말씀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라는 게 폐쇄적이 되라는 말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고 감정적인 외로움을 견딜 수 네. 있는 힘은 키우되 현실에서는 인간관계를 좀 더 함께하고, 네. 넓혀가고 활용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혼자 되는 연습을 하시라는 건 감정적인 고독을 익숙해지시라. 감정적인 고독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키우시라라는 의미인 거죠. 오늘 이제 은퇴 후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마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내려놓자. 몸과 마음을 좀 가볍게 하자. 둘째,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받아들이자. 셋째, 이성보다는 감성의 길을 열어놓자.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자. 나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또 자기 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신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 박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해군발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 박사님 모시고 은퇴 전에 꼭 명심해야 될 마음 준비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시간 내서 박사님 모시고 또 다른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군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